저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예.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여야, 언론, 국회, 뭐 법원, 뭐 전 사회, 뭐 우리 온 사회가 그냥 관계에 휘말렸었죠. 그래서 마녀사냥을 했었고, 끝나고 나면 차분히 우리가 해온 절차에 대해서 좀 서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서로 모두가 같이 관계에 쌓여서 어깨동무하고서 마녀사냥을 해버렸으니까 덮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좀 저도 이제 헌법학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에 있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그 헌법 조문의 어떤 불합리한,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만 하면 무조건 권한행사를 정지하도록 하는 그 조항은 참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권한행사 정지가 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헌재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강박관념을 느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는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윤 대통령의 그러한 그 무리한 그 잘못된 계엄, 비상계엄을 하게 된 뭐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도 보면은 그 민주당이 이러한 권한행사 정지 조항을 오남용하는, 그래서 기각될 게 분명한 그런 것에도 아주 경미한 불법에 대해서도 파면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이런 그 탄핵소추 의결을 하거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발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권한행사 정지 조항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국회가 다수의 횡포를 통해 가지고 주요 공직자들의 권한행사 정지 효과를 불러오는 이 엄중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는 그것도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탄핵 사유의 어떤 시효를 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이거는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탄핵소추안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매우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일상화되도록 한 것은 국가 자체를 굉장한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 마비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주요 기능이 마비되면은 그 손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 그 피해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바고요. 개헌을 통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추 의결함으로써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것도 참 심각하고, 또 파면 결정도, 대통령 파면 결정도 그것도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슬러덩 넘어가는 것 같고, 참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참 기상천외한 발상인데요. 또 검찰청 폐지론자, 검찰 폐지론자는 검찰은 행정기관에 불과하니까 입법으로 폐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저도 요새 느끼는 것이 법조인이 다 같은 법조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법이 서로 다른 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헌법이 최고법이고 법률이 하위법 아닙니까? 그러면 하위법이 상위법의 문구에 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의 임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청 없는 검찰총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국가기관은 헌법에서 예정된 기관이라고 헌법에서 전제로 하는 기관이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헌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위헌인 거죠.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원도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아니죠.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럼 감사원도 폐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부의 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논거는 각 부의 장과 헷갈리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각 부의 장에는 어느 각부를 어떻게 할 건지 자체는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래서 정보조직법에서 각 부의 명칭이나 개수나 이런 거는
법률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입법사항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부 자체는 있지만 부를 몇 개로 할 거냐? 예. 그리고 계양수업만 없앴다가 없앴다가 신설할 거냐? 그렇죠. 폐지할 거냐? 그거는 각 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각 부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부라고 말한 바가 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하고 헷갈린 거 아닌가 하는. 근데 그 양반들 중에 어떤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헌법기관이라는 거는 헌법에서 명시한 거, 선관위, 대통령, 국회, 법원 이것만 헌법기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또 용감한 양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제가 추측하기로 헌법기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는 아주 쓸데없는 그렇죠. 논의인 거예요. 그 논란의 논의의 핵심을 흐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헌법기관이냐 아니냐라는 논의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헌법기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법의 명문 근거가 있느냐. 문구가 있는 그래서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냐 아니냐만 헌법이 중요한 예정한 겁니다. 기관이냐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국무총리 이러한 그 기관들은 독립된 어떤 그런 행정부가 아니거든요. 국가기관 행정부의 일부 조직입니다. 예. 혹은 국회의장, 부의장도 독립된 그런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회 조직의 일부죠. 예. 국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의 위원회, 국회의장 이런 것들은 그냥 명칭만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의 어떤 구성 방식이나 그거는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돼. 국회는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을 네.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선출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권한은 뭔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논리대로 따르자면은 국회의장, 부의장을 폐지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헌법 62조에 보면은 위원회가 1항, 2항에서 딱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국회위원회 출석해서 뭐 발언할 수 있고 이게 62조 1항이고요. 66조 2항이 그 국회 또는 그 위원회에서 그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마찬가지. 국회위원회도 딱 명칭만 딱 2개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헌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따르자. 그리고 헌법은 독립된 기관도 아니에요. 국회의 일부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원회도 폐지하고 혹은 명칭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헌법기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명문의 조항의 문구에 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기관의 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넓은 의미 헌법기관과 좁은 의미 헌법기관으로 나뉠 때요. 넓은 의미 헌법기관은 헌법상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헌법에 근거한 기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의 명문 근거 조항이 있으면 그게 헌법상 기관이고 이게 넓은 의미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은 좁은 의미 헌법기관은 헌법에 그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그 삼권 분립 체계 내에서 독자적인 그러한 그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의 이 헌법기관은 좁은 의미 헌법기관으로 하자면 어떤 게냐면 국회,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고 이때의 좁은 의미 헌법기관은요. 중앙선관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수행하는 기능이 행정기능이거든요. 그렇죠. 선거관리사무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헌법기관의 정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틀린 정의를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한다, 호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검찰청 없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위원이다. 위원이다. 헌법 제 89조 제 16호의 검찰총장
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이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수장이기 때문에 검찰청을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위헌적이 아니고 위헌이라는 말씀이죠. 예, 위헌입니다. 위헌이고 그 자체 위헌이고 이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은 재헌헌법 당시부터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심의 사항으로 경찰청장은 없었습니다. 재헌헌법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찰청도 있었지만 경찰청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제 시대에 그런 경찰들 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어떤 그런 그 민족을 배신하고 오히려 조선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일제 경찰 때문에 반감 때문에 미군정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의 형사사법 체계를 택한 게 아니라 유럽 대륙식의 그러한 그 형사사법 체계를 택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 절차에서부터 어떤 사법적인 통제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통제를 받고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재판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에서 이미 검사와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고 이 검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처음에 이제 도입한 준사법기관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재헌헌법 당시부터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조직이었고 지금까지 78년 동안 한 번도 이 실체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이것을 공소청과 그리고 중수청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이 개혁안의 방향만 보더라도 스스로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안인데요. 그 개혁안의 방향만 본다 하더라도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수사기관과 기소권을 다 갖는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하겠죠. 검찰청은 그대로 두고 수사권만 폐지하는 걸로 해도 충분할 텐데요. 그렇게 왜 안 하는가. 검찰청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수사권을 갖는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위헌일 뿐만 아니라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도 위헌이다. 저는 이렇게 글쎄요.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양반은 하위법에서 헌법의 검찰청은 검찰총장은 공수처장으로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그럼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모순인데요. 그러니까 그 공소청 법안에 보면은 그 공소청장은 그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뭔가 캥기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조항을 왜 두겠습니까? 그냥 검찰청 폐지하고요. 없어도 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폐지하고 그냥 공소청을 두면 되는 거예요. 용감무쌍하게 나가면 되죠. 뭐 하려고 검찰총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검찰이 수사 역량을 쌓아왔는데 이제 몇 년 이런 식으로 가면 신임 검사들 수사 안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수사 역량 자체가 증발해 버리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낭비인데 이런 식의 이른바 개혁들을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가 얘기가 나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니까 내란특별재판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재판부를 만드니까 법원 내에서 부의 구성에 불과하다. 지식재산 전담부 있지 않냐. 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또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상 그 특별법원은 그 군사법원을 빼고는 금지가 없죠.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금지되는 특별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헌법 27조 1항에 그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것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어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혹은 재판부 구성 자체가 특정인 혹은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거나 이런 것들이 특별법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결론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그 정치적인 반대파
내지는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독재 정권에서 혹은 절대 왕권 시절에 절대 왕정 시절에 뭐 영국의 성자재판소라든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제 유럽 대륙에서 행정재판소 여기에서 보면 그때 어떤 그 문제되는 사건이 있을 때 그 피고인들에게 뭐 사형 판결이나 이렇게 원하는 판결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재판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막도록 하는 거,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그렇게 하면 공정한 재판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상권 분립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확립이 돼야지만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럴 때에만 법치주의가 가능한 것이고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고 국민의 인권 보장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발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형사 기소를 한다면 내란죄로 기소를 한다면 기소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소하면 그냥 배당이 되면 되는데 그게 또 혹시 잘못될까 봐, 혹시 자기들 마음에 안 들까 봐 얼마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부라도 이제 그 기소된 그러니까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라도 무죄 판결이 날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일종의 영국의 성자재판소를 만들려고 한다. 혹은 나치 시절에 그런 특별재판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나치도 그런 목적으로 특별재판소 만들었거든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혹은 박정희가 원력 군사 정변 일으킨 다음에 만든 혁명재판소 자신들의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마음껏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와 같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법조인의 양심으로 그러한 주장에 찬동할 수 있는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배당이라는 건 재판의 공정성의 요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하나 들어오면 그 많은 법관 중에서 누구에게 가는 거 하는 것은 그거는 법원장이 뭐 사건 넘기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넘기는 거죠. 그게 공정한 재판인데 아예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골라서 A, B, C를 재판부로 구성해서 6건은 전담을 시키겠다. 이런 무리한 발상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담재판부하고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전담재판부를 선거 전담재판부,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영장 전담판사, 뭐 노동 전담재판부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특정한 사건, 특정인을 재판하게 한 게 아니고 그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건 사람을 재판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복수의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어서 혹은 영장 전담판사도 항상 2명 이상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작위 배당을 하는 거.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것이고. 그건 법원의 인사이동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한 이 미연성은 헌법의 명문 조항에도 반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 제104조 3항에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이 추천을 해가지고 대법원장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법성을 얘기하자면 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뭐 국감국조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런 국감국조법에 보면 그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감사나 조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소환해가지고 그 물어보겠다는 것이 결국은 지난 5월 1일에 전원 합의체 판결의 배후를 묻겠다는 거고 이것 자체가 지금 아직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파기환송심이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감사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법률에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어떻게 이런 있고요.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른바 민주국가에서 민주교육을 받은 양반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한 위헌이다. 그 국감법, 국감 국조법 그 조항을 그렇게 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 헌법 제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네. 라고 하는 그 조항을 확인하는 조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가 구체적인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입맛대로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회가 재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헌법 제101조 1항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건 위헌이고 국감 국조법 8조에 위배된다,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사법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사법행정에 대해서 그 재판에 실제로 하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치에 휘둘릴 수가 있기 선례가 때문에 없죠. 아마?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라고 뭐냐면 대법관 중에 법원 행정처장을 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가지고 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그렇죠. 처리하고 국회에 대응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답변하면 되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도 그렇게 굳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런 관행이 유지되어 온 곳에는 그러한 헌법적인 요청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인데 이러한 그 뭐라고 할까 헌법을 무시하고 그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활동한다라고 하면서 국민 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힘 있는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출된 권력이 위에 있고 법원은 선출된 권력 밑에 있으니까 순종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선출된 권력도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할 수는 없는 거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을 그렇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리고 헌법 66조 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헌법 제101조 1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이 상권 분립은 삼권이 대등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인 국회나 대통령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건 분립이 아니죠. 그러면 대법관,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관을 직전하도록 하면 맞겠느냐?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국회 축소판이 될 거 아닙니까? 엉망이 돼버리죠. 예. 그러면 뭐 하려고 사법부를 따로 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어떤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국은 이 사법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중립적이어야 되고, 중립적이려면 어느 편도 안 들으려면 독립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법부 구성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접 선출되도록 하면 사법부가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출 안 되도록 할 뿐이지,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임명하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임명하도록 명령한 건 누구냐? 국민들이 만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고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을 뿐인 것이지, 대통령이 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뭐 대법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 자,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말씀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저희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주시고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죽지 마시고 가열차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요즘 나치 시대의 법률가들의 자료를 자꾸 뒤지게 됩니다. 우리 차진하 교수님도 아마 같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차진하 교수님은 어려운 말씀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